고요한 밤, 작은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찬우는 잠든 딸 예원이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찬우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던 아내의 환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찬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5년이라니. 찬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시간은 찬우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절망적이었지만 눈망울이 크고 해맑은 어린 딸 예원이의 작은 손을 잡고 억지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예원이는 찬우에게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오면 안 돼? 어린 예원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의 모든 것을 닮은 사랑스러운 예원이가 찬우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아빠가 예원이 지켜줄게. 엄마 목까지, 아니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 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찬우의 삶은 오직 예원이에게만 맞춰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예원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다른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오직 예원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터에서 같이 뛰어놀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원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버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예원이가 엄마를 찾으며 서럽게 울 때마다 찬우는 말없이 예원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예원이의 상처가 훨씬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원이에게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아이를 키우는 다른 아빠들의 육아일기를 찾아보고 엄마들이 읽는 육아서를 탐독하며 예원이의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빠, 나도 엄마처럼 예쁜 드레스 입고 싶어. 어느 날 예원이가 친구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찬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원이의 해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찬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처럼 예쁜 드레스라니. 그 한마디는 찬우에게 아내의 부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찬우는 애써 슬픔을 감추고 미소 지으며 예원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원이는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고 가장 멋진 신랑하고 결혼해야지. 예원이는 찬우의 말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찬우의 마음 한편에는 먹먹함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예원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예원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지는 않을까?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까?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찬우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예원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예원이는 어느덧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된 예원이를 볼 때마다 찬우는 대견함과 동시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예원이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은 찬우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왔던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예원이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에 찬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이제 정말 예원이가 자신의 품을 완전히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만의 삶을 찾아야 할 때인가. 찬우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예원이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찬우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지만 딸의 성장이 곧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질 시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원이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찬우는 순간 젓가락질을 멈추고 예원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찬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찬우는 예원이의 수줍은 미소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 예원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찬우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거친 파도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예원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는구나. 찬우는 예원이에게서 한 발짝 더 멀어지는 듯한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원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한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찬우는 예원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 예원이는 설레는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 김민준이에요. 민준 씨, 이분이 우리 아빠세요. 민준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공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찬우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예의와 함께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원이 남자친구 김민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찬우는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예원이를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홀로 애지중지 키워온 찬우에게 민준은 단순히 예원이의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원이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 어쩌면 찬우의 삶에서 예원이를 온전히 떠나보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식사 내내 찬우는 민준에게 마치 면접관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민준의 직업, 가족관계, 앞으로의 계획,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찬우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는 예원이를 향한 진심과 책임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예원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찬우의 마음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원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밤잠 설쳐가며 키웠는데. 찬우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떠난 후 예원이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원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늦도록 병원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굴렀던 일, 엄마를 찾는 예원이를 달래느라 밤잠을 설치며 지쳤던 일, 학부모 모임에 홀로 참석해 엄마들 틈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던 일, 모든 순간들이 찬우에게는 소중하고 아픈,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원이를 보듬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예원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예원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이 식사가 끝날 무렵 진심을 담아 찬우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민준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본 찬우는 그 눈빛에서 예원이를 향한 진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우리 예원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해 늘 미안했던 내가 과연 예원이를 잘 보낸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찬우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찬우는 애써 복잡한 감정을 감추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예원이 우리 예원이 잘 부탁하네. 그 한마디 속에는 딸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오랜 희생을 묵묵히 지켜봐준 예원이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아비의 복잡하고 애틋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예원이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찬우는 예원이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순백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예원이의 모습은 찬우의 눈에는 마치 천사 같았고 동시에 아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여보. 당신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찬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날 찬우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서 있는 예원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딸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이 손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찬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버진 로드 끝에서 예원이의 손을 넘겨받을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예원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찬우의 마음속 불안감이 마치 눈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예원이는 행복할 거야. 민준이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찬우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예원이가 찬우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찬우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기쁨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찬우는 예원이의 손을 더욱더 힘껏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해야 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렴. 그 한마디에는 아내가 떠난 후 오직 예원이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던 찬우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원이가 민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찬우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내의 그림자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내와 함께 예원이의 결혼식을 볼 수는 없었지만 찬우는 예원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우는 눈물을 훔치며 활짝 웃는 예원이를 향해 두 손을 힘껏 흔들었습니다. 이제 예원이는 찬우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찬우는 이제 혼자 남겨지겠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원이가 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원이의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밤, 찬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원이가 선물해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원이의 행복을 응원하며 자신의 삶 또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아내와 예원이의 기억으로 가득하겠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찬우는 예원이의 행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